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이제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시간 넘는 영장 실질 심사 받았고요. 그리고 법원이 내린 결정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하고 오늘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크게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도 밝혀서 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간단히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했던 얘기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그 나머지 얘기 정리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서 이 대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표했고요. 그러면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요.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오늘 많은 기자들의 관심, 한동훈 장관은 과연 무슨 말을 할지였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는데,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보통 뭐 연휴 시작되기 하루 전이면은 그 여당의 지도부들 추석 귀성길 인사하러 이렇게 떠나는데 오늘 의원총회를 했어요, 대신에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자 원래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 취소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오늘 오전 8시 30분 최고위원회의 긴급 소집한 데 이어서 오전 9시 30분부터는 또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서 질식당해버렸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결정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면서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의원총회에서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 또 내렸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 내렸는데요. 예.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또 5항은 반국가 단체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7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고요. 5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별로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있습니다. 예. 5항 중에 제작, 운반, 반포 부분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소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이 8번째 합헌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에 헌재가 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서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린 뒤에 법이 일부 개정됐고요. 예. 그래서 1991년에 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8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합헌 결정 내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의 본질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적행위나 이적 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등으로 인한 위험, 언제든지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근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왜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가 2013년에 온라인 사이트에 북한 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총 26차례 게시하고 또 김일성 회고록을 본인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그래서 2016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A씨가 위헌심판 재청을 신청했지만 이것이 또 기각되자 그 이듬해 1월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청구인 측은 이런 조항들이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적행위 그리고 이적 표현물 소지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런 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 학문의 자유 등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한가위 연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 기간에 아프신 분들 많을 텐데 병원 다니고 또 약국 이용하면 금액이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올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엿새간의 추석 황금 연휴 기간에 병의원 혹은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에서 50% 더 내야 합니다. 예. 6일간의 연휴 때는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 구체적인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예. 그리고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포함 공휴일은 종일 예. 의료기관이 이 시기에는 기본 진찰료나 마취료 또 처치 수술료에 30에서 50%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예. 약국도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 지도료에 30%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네 의원 그리고 또 동네 약국 토요일 오전에 가도 가산 금액 붙는다고요? 네, 앞선 제가 토요일 오후라고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예.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은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전에도 이 3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점 예. 유의하셔야겠고요. 예. 근데 그래도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응급실 500여 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합니다. 이 외에도 민간 의료기관 4천여 개소, 약국 5천여 개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200여 개소가 진료를 계속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원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안내해드리면 예. 응급의료 포털이나 또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이젠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 119, 시도 콜센터 120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연휴 기간에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아프시면 언제든지 이런 협조 요청해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동네 의원, 동네 약국 또 찾아가셔야 하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의 금빛 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금메달 4개를 추가해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지켰는데요. 예. 지금까지 한국이 딴 메달 어제를 기준으로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9개입니다. 사격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 소식 들어왔습니다. 정유진, 하광철, 곽용빈 선수가 사격 남자 10m 러닝 타깃 혼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예. 네, 이틀 연속 금메달이고요. 또 태권도에서는 박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전날에 남자 58kg급에서 장준 선수가 금메달 딴 데 이어서 겨루기에서 두 번째로 나온 금메달입니다. 여자 유도에서는 김하윤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고요. 펜싱에서는 윤지수 선수가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자,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스포츠 수준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테니스의 권순우 선수의 비매너. 그걸 가지고도 지금 뉴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권순우 선수가 25일에 열린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태국의 카시디트 3레즈 선수에게 예. 세트 스코어 1대2로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경기가 끝난 뒤였는데 이 권순우 선수가 패배한 뒤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라켓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부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 선수인 3레즈 선수가 악수를 청했는데 이를 또 무시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 후에 양 선수가 악수하는 건 테니스의 굉장히 오래된 예절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예. 이 비판이 이어지자 권순우 선수는 3레즈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고요. 자필 사과문을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경솔한 행동을 했다. 국민들과 경기 관중, 해당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모든 게 같네요. 스포츠나 우리 사회나 정치나 모든 곳에서 지금 우리 모두는 정당함, 정정당당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